힘이 훨씬 더 강하고 낮에도 활동할 수 있는 늑대 인간. 뱀파이어들은 그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돈에 중독시켜버렸죠. 정치라는 게 참 희한해요.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일단 정치판에 들어가고 나면 대부분 좀 이상해져요. 미국이 특히 그런데요. 곧장 돈맛을 보게 되고 결국은 뱀파이어의 수호자로서 그들은 변하게 되죠. 뱀파이어가 찍어낸 돈을 마구잡이로 대여해 쓰는 바람에 갚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또 이미 흥청망청 쓰는 일에 익숙해져 버려서 어느새 돈은 그들의 정신마저 통제하는 강력한 마약이 되고 말죠. 과거 오바마 정부는 일부라도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아니, 어떤 정부도 늘 시작은 재정 적자의 축소를 주장해 왔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정부는 거의 없어요. 매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점점 커져만 갔죠. 미국 정부는 2021년 7월이면 또다시 부채 한도를 결정해야만 하는데요. 2020년 트럼프 정부 때 마지막으로 부채 한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된 채로 2021년 7월로 연기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취지였지만 당연히 이번에도 어김없이 부채 한도는 증액될 거예요. 바이러스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이미 5조 달러를 썼고 또 앞으로도 10년 동안 4조 달러 상당의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바이러스 위기 이전이라고 해서 미 정부의 재정이 안정적이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기지 않는다며 선전했지만 보이는 부채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연금 지급 등 국민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돈도 모두 실질 부채로 친다면 바이러스 위기 이전에 이미 GDP 대비 3배 이상을 넘겼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크게 늘어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GDP의 3배라고만 해도 미국 국민들이 모두 3년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만 하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하지만 정작 미국 국민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들의 수입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해왔어요. 이번 바이러스 위기에도 소득 최하위 그룹의 경우 정부에서 거저로 주는 돈이 자신들이 벌던 수입보다 더 많았었는데요. 일하는 사람보다 쉬는 사람의 수입이 더 높았다는 말인데 당연히 일터로 복귀하기 싫었겠죠. 그로 인해서 미국의 노동시장은 왜곡이 좀 심했었어요. 구인 공고가 820만 명인데 실직자가 800만 명인 이상한 국면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냥 돈만 쥐어준 게 아니에요. 주택을 구매할 때 계약했던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해도 차압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 미국인들은 누구나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게 됐죠. 위기에 대비해서 저축을 해두어야만 하는데 흥청망청 쓰다가 위기가 오면 뭐 어차피 정부에서 도와주잖아 하는 안일한 생각이 들게 된 것인데요. 결국 정치인들처럼 일반 국민들도 돈의 맛에 중독되어 버리게 된 것이죠. 미국의 훌륭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지각이 있는 몇몇 분들은 이런 불합리를 어떻게 해서든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늑대인간, 정치인은 결코 뱀파이어, 그러니까 금융 자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돈에 깊게 중독될수록 통제가 쉬워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에게 음모론적인 시각이 조금 심하다고 비난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화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팩트예요. 막강한 금권이 정치인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 말이죠.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 로비스트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죠. 금권으로 의회를 장악하고 그 의회에서 그들에게 언제나 유리한 쪽으로 법 개정을 이루어내죠. 뭐 어차피 찍어낸 돈이니까 누구에게 왕창 안겨줘도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아끼다가 똥 되느니 확실하게 뿌려서 나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훨씬 남는 일이지 않을까요? 이제는 아예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 협의회라고 하는 이익단체에 가서 연설을 하고 그들에게 충성을 다짐한 후 기립박수를 받아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면 뭐 말이 더 필요 없겠죠. 실제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역시 처음에는 기립박수를 받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가 기립박수를 받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충 얼버무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두 번째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분명하게 다짐한 이후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에야 비로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죠. 이처럼 금권의 세계 장악력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에요. 대단하기만 해 보였던 유대인들이 조금 싫어지셨나요? 뭐 혹은 달러가 싫어지셨을 수도 있죠. 이쯤 되면 시뇰리지를 덜 빼앗기기 위해선 달러를 덜 보유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적정 비중 이하로 하락을 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국제 건달들이 즉각 공격을 감행해서 금융위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과거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도 결국 금융시장의 국제 건달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발생한 것이니까요. 그러니 아무리 싫어도 늘 적절하게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해요. 게다가 저는 그들을 미워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대 정복자 중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젠틀한 편이니까요. 몽골의 위대한 정복자 칭기스칸은 정복지에서 그 수레 바퀴보다 큰 남자는 모조리 허리를 꺾거나 혹은 철퇴로 머리를 쳐서 잔인하게 죽였다고 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윈윈의 공생 전략을 펼쳐왔어요. 달러에 불복하고 대항하지 않는 한 그들의 우방들은 세계 시장에서 대부분 빠르게 성장을 해왔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늘 들어가죠. 노숙자가 아닌 이상 밥을 먹어도 잠을 자는 것에도 일단 지구 위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려면 크고 작은 비용이 늘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뱀파이어의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시뇰리지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금권을 쥐고 있는 그들이 지금은 지구의 실질적인 왕이니까 말이에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